자, 그 다음에 출제 예상 관련 청구 병합에서 또 하나의 쟁점. 자, 아까 관련 청구 병합에서의 핵심 요건 사실은 각 청구 소송이 적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주된 청구 소송인 메인과 관련 청구 소송인 서브가 각각 적법해야죠. 자, 근데 이게 적법해야 된다라는 거.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광주 보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광주 보상법에서는 법 자체에서 자, 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 C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0. 이 자체에서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 갑에 대해서 10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법원에다가 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 소송. 그랬더니 판사 표정이 좀 이상해요. 야, 이게 되는 거니?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이거죠. 자, 우선 취소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판사의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 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여기에다가 요거 한 경우를 먼저 들어가 보죠. 아예 당사자 소송을 병합 신청했어요. 병합 신청했다.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 병합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얘도 적법해야 되고 얘도 적법해야죠. 근데 이 취소 소송이라는 게 적법한지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것은 권리 의무 관계가 뭐에 의해서 메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에 의해서 메이드가 된 거죠. 법 자체에 의해서 메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그거에 따라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요거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한 것이죠. 즉 관념의 통지랑 똑같아요. 너는 그런 거랑 똑같아 라고.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거죠.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검사가 임용이 돼서 20년을 복무를 하면은 자,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자, 여러분한테 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고 금액은 얼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라는 것을 결정을 때려줘요. 그러면 그 결정에 의해서 내가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연금이라는 법적 효과가 당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전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법에서 다 형성, 권리 의무의 변동은 끝났죠.
그래서 보상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보상금이라는 권리 의무, 자 이거는 법이 만들어준 거지 위원회가 만들어준 게 아니죠.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자, 정년 도과가 되면 퇴직이 되죠. 퇴직이 되면 그 이후에 퇴직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퇴직 통보에 의해서 퇴직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니죠. 이거는 관념 통지에 불과해서 처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었어요. 이거랑 본질이 같죠.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대상적격이 없는 걸 대상으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적격 흠결로서 각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합 신청이라는 것은 주된 청구 소송인 취소 소송에다가 관련 청구 소송인 당사자 소송을 묶어서 제기하는 것인데 당의 주된 청구 소송인 취소 소송이 대상적격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병합 신청은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에 있는 광주보상법에서 자, 이행 청구의 제척 기간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취소 소송으로 제기했으니까 이제 각하됐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취소 소송 제기일이 9월 1일인데 12월 1일까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취소 소송은 9월 1일 날 제기했고 원래는 제척 기간이 언제 도과되냐면 10월 1일 날 도과된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제척 기간을 준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각하가 된다고 하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시 변경해서 소를 제기하려고 보니까 이제 제척 기간은 도과된 거죠. 이게 각하가 되고 당사자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관련 청구 병합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각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죽은 소를 살리는 기술이 필요하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 좋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소송 기술 선택 중에서. 이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고 변호사는 뭘 선택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베스트 옵션은 뭐가 됐냐면 원래는 행정소송법 21조에 따른 소 변경 신청을 했다면 구소가 제기된 9월 1일 날 제기된 것으로 간주 효과가 있죠. 그렇게 하면 얘는 죽은 소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엉뚱하게 병합 신청을 해버려 가지고 이게 각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소변경 신청을 했다면 죽은 소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병합 신청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의뢰인 갑의 돈을 못 받게 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주 효과가 있는 것은 21조 4항에서 14조 4항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주 효과가 있어요. 구소가 제기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혹시 변호사님 요때의 이 병합 신청이 요 소 변경 신청의 의사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혹시 이 병합 신청이 소변경 신청의 의사인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구문,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법에서의 구문권 또는 성명권. 이렇게 되는 거죠. 판사가 요거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의뢰인 갑은 못 받을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 성명권 한번 해줌으로써 변호인도 살리고 의뢰인인 갑도 살리는 거, 국민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성명권을 행사해서 소변경 신청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월 1일 날 당사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요. 자, 242페이지에 교재 쟁점 155쟁점의 맨 마지막 부분, 거기 취소 소송이 부적법한 경우에 병합된 당사자 소송을 소변경 청구로 본 경우 구인 후 3335 판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니까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세요. 판결의 취지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그것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라는 것의 적법한 소송 형태는 처분이 아니고 법 자체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인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상 적격이 없기 때문에 취소 소송은 각하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죠. 광주보상법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자, 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라는 것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자, 이게 첫 번째 중요 쟁점이에요. 즉 위원회의 고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 동법에 의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 헌법 23조 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또는 국가 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 이것은 바로 행정소송법 제3조 소정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처분이 아니고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해 처분 등에 관련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관한 당사자 소송을 행정소송법 10조 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로서 병합한 경우에 위 취소 소송이 대상 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위 당사자 소송의 병합 청구로서 같은 법 21조 1항에 의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와 같은 병합 신청의 의사에는 소변경 신청으로서의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당사자인 갑이 제척기간 이내에 당의 보상금에 관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사는 물어봐서 그 의사대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자,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 지휘권을 우리는 성명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라면 법원은 청구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당초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병합 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주어서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 즉 관련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한 의사, 이것을 소변경의 의사까지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서 성명권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고 허가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예요. 네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면 행정소송법 21조 4항 이게 소변경에서 구소가 제기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보는 피고 경정에서의 사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취소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당사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취소 소송이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가 됐다면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제소 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어야겠어요. 자, 관련 청구 병합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쟁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세부가청이 있어요. 행정청이 사인인 갑에게 조세부가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자, 행정법원에다가 자, 무효 확인소를 제기했어요. 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효 사유여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납부를 했는데 납부한 이후에 취소와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취소 소송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았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자, 여기는 이제 취소 사유니까 절차 위법. 자,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용 확정이 됐어요. 인용 확정이 되면은 기속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따라서 행정청은 이제 돌려주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청이 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갑은 다시 행정청액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니죠. 권리의무 귀속 주체인 국가, 대한민국한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소송은 우리 법원은 판례의 입장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법 741조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물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사의 관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이제 민사법원에서 먼저 선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즉 민법 741조에 따라서 자,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걸 판정한 다음에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는지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해요. 민사법원이 처분,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해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요 문제죠. 요게 선결 문제예요. 요게 된다 안 된다, 요게 안 된다라는 게 행정기본법 15조의 공정력이죠.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관련 청구 이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청구 소송인 민사법원에서는 주된 청구 소송인 이 행정법원에다가 요 관련 청구 소송인 어디 있어요? 요거를 보내야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취소 소송이 주된 청구 소송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관련 청구 소송이 돼서 한꺼번에 묶어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은, 민사법원이 직권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여기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면 그때 이걸 보내고 요청한 다음에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여기다가 제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정법원에서는 지금 병합이 됐으니까 주된 청구 소송인 조세부가 처분 취소 소송,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게 지금 같이 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쪽에 떨어져서 별개로 하는 것보다 주된 청구 소송이 법원인 행정법원에 묶어서 원샷 원킬 세트 메뉴 해결, 분쟁의 이례적 해결 소송 경제의 입법적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실하게 해결해 주라는 게 취지고 그 다음에 판결의 모순저촉도 방지하고자 하는 게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의 취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취소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쟁점이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취소 소송에서 절차의 위법이 하자 중에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는 절차 사유 취소 소송,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인용 확정 판결되면 기속력이 발생한다라는 효력도 알아야 되죠. 그
그 다음에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이 돌려줘야 되지만 안 돌려줄 때에는 결국에는 피고 대한민국을 사용해서 피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관할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민사로 본다라는 것. 그럼 민사법원에서 과연 요 741조의 성립 여부에 대한 요건 사실 중 하나인 조세부가 처분의 효력을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느냐가 안 된다라는 게 선결문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되는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관련 청구 병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는다라는 거죠. 묶어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분쟁의 이례적 해결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 확정될 필요 없이 인용 때릴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게 취소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무효 사유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시효가 도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가 처분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그 다음에 인용 확정됐어요. 그러면 기속력 생겨요. 이 기속력의 내용은 원상 회복 의무예요. 요거는 30조 1항, 38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준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인용 확정돼서 기속력이 생겨서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또다시 똑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결국에는 또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까 또 민사법원에서 선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민사법원에서 당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효임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행소법 11조에 보면 민사법원이 당해 처분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행소법 11조의 취지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15조에 있는 공정력이라는 것은 취소 사유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용 판결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도 해줘야 돼요. 왜요? 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이행 소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거야? 그 부분이죠. 즉 적법한가? 즉 무효 확인의 확인 소송의 보충성에 반하는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발생해요.
반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성 필요 없다. 행정소송법 4조의 항고소송이고 30조 1항의 원상회복 의무가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제기하는 건데 38조 1항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는 무효확인 소송을 여기다 제기하고 민사법원에다가 이거 제기해도 되는데, 자, 분쟁의 이례적 해결과 소송 경제, 그 다음에 유효적절한 구제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련 청구 병합으로 처음부터 묶어서 제기했으면 제일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스트 웨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효확인 소송, 요거를 주된 청구 소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요거를 관련 청구로 해서 원시적으로 병합하는 게, 또는 나중이라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사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 즉 최고의 방법이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소송이 적법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서 이것도 할 수 있느냐, 즉 확인소송의 보충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 무효확인소송 그런 거 필요 없다, 적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경우에 자, 무효확인소송의 수소법원에서는 당의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이 확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인용 판결 때릴 수 있다는 요 판례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기존 판례의 입장이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교재 쟁점 155에 241페이지에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에서의 판결이라는 목차, 그거 한번 볼게요. 자, 판례는 본래의 취소 소송 등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의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도 소송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주된 청구 소송, 관련 청구 소송 모두 적법하여야 된다라는 게 관련 청구 병합에서의 요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청구 소송이 각하가 된다면 관련 청구 병합 신청도 각하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죠. 그러나 자, 관련 청구 소송이 독립하여 적법한 소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독립한 소로 취급하여 재판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자, 판례는 취소소송에 당사자 소송을 병합하였으나 취소소송이 부적합한 경우에 소변경 청구로 보아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게 밑에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광주 보상법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쟁점은 후단에 있죠.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됐다면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한 것이지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판결이 확정되려면 항소기간, 상고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항소를 취하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원래는 확정이 안 되고 이제 상고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1심에서 취소가 됐다 할지라도 당의 1심 법원인 취소 법원에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정 필요 없이 관련 청구 병합된 청구 내용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취지가 소송경제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의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관련 청구 병합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쟁점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관련 청구 병합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그랬어요. 그거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관련 청구 병합이라는 것은 주된 청구 소송에다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 소송 경제, 분쟁의 모순저촉 방지, 이런 거죠.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위한 소송 기술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청구 소송인 주된 청구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모두 적법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 주된 청구 소송으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청구 소송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병합의 형태라는 것은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원래 중대명백성이라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느냐 아니면 하나만 충족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 관계라는 징표 하에서 예비적, 주의적으로만 병합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만 병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해 놨더니 취소 소송은 이미 제소기간이 도가된 상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각 청구 소송이 적법해야 한다라는 요건에서 관련 청구인 취소 소송이 제소기간이 도가됐기 때문에 당해 관련 청구 병합 신청은 각하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효와 취소라는 것은 위법의 정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만이 결정하는 것이고 상대적 구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상호 포용성이라는 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병합 청구되는 취소 소송도 그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거죠. 왜? 상호 포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밀접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인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가됐다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청구 병합 신청은 인용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쟁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쟁점은 어떤 쟁점인가요? 자, 관련 청구와 주된 청구가 모두 적법해야 되는데, 자, 광주보상법과 같이 법률 자체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이미 다 형성되고 위원회는 단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만 할 뿐이라면 처분이 없는 거죠.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처분임을 전제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에 이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추가로 병합한다면 자, 이 병합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부적법해요. 왜 그러냐면 주된 청구 소송이 대상적 격을 흠결했기 때문에 주된 청구 소송이 각하니까 이 병합 신청도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는 이제 그 청구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도가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병합 신청이라는 것을 살짝 바꾸어져서 만약에 소변경의 신청으로 선회해 준다면 당사자는 권익을 구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그러한 관련 청구 병합 신청을 소변경의 의사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어서 소변경 신청이 있었으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소송 지휘권의 행사를 성명권의 행사라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소변경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허가 결정을 한다라고 했던 게 두 번째 쟁점이었어요. 자, 세 번째 쟁점은 자, 관련 청구 병합 제도적 취지는
분쟁의 이례적 해결, 소송 경제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취소 소송의 인용 확정 판결을 통하여 당사자가 원상 회복 의무를 받을 수가 있게 됐지만 만약에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는 당사자한테는 우회적인 소송 절차가 되니까 그러한 경우라면 주된 청구 소송인 취소 소송에다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원시적이건 아니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이건 사후적으로 병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10조 1항 1호의 관련 청구 소송으로 병합해서 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논리적 전제에서는 민사법원에 있는 판사는 선결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당의 조세부가 처분의 효력 자체를 스스로 부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 민사법원에서도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은 소송상으로 이 관련 청구 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 소송의 제기를 받은 그 항고 법원에서 관련 청구로 받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된 청구 소송인 취소 소송이 확정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제도적 취지 자체가 분쟁의 이례적 해결 소송 경제이기 때문에 확정될 필요 없이 관련 청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만약에 장애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 사유여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의 문제가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의 쟁점도 여러분들이 건드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본질은 항고 소송이고 그 다음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의 이익은 요청되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무효 등 확인 소송도 각자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법원에서도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당의 처분이 무효임을 스스로 확인 심리한 상태에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행정소송법 11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행정기본법 15조상의 공정력이라는 것도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회적으로 민사를 거쳐서 각각의 다른 법원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인 무효확인 소송의 수소법원에다가 처음부터 묶어서 제기하든 아니면 사후적으로 병합해서 제기하던 관련 청구 병합이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주된 청구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정의 이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법 가능하다. 이런 쟁점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았어요. 자, 관련 청구 병합 출제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쟁점들 잘 정리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